저희 청취자들이 바로바로 방금 잘못 말씀하셨다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저도 인지하지 못한 말실수를 사과하고 정정하기도 하고요. 계속 거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결혼 얘기로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소개팅을 주선을 해주시든가 소개팅도 주선해주지 않으시면서 결혼 압박만 계속 하셔서 제가 약간 마음이 뾰루통해져가지고 좀 뭐라고 말을 하고, 나는 너희가 나를 뭐로 불러도 좋은데 어떻게 불러도 좋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선배야, 선배님이란 호칭이 나는 제일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돼. 그냥 선배가 난 제일 좋아. 이 정도 얘기하면 거진 선배님 이렇게 부르고요.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저도 교보 회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포인트가 꽤 많이 쌓여있는 그런 회원인데요. 같은 곳을 이용하고 또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여러분을 만나 뵙는데 낯설지 않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펴낸 책입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주로 말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실은 말을 통해서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많이 검색하는 건 최강 야구입니다. 최강 야구는 JTBC에서 월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분류는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사실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들이 나와서 실제 야구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중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덕아웃에서의 이야기들, 그리고 준비 과정, 그리고 끝난 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 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회도 빼놓지 않고 제가 본방사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검색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최강야구 제작진을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영상이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영상을 따로 편집해서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또 그분들이 저 같은 팬들이 가는 갤러리가 있어서 저는 이제 글을 쓰진 않지만 가서 이제 갤러리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나,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최강야구 감독이 바뀌셨거든요. 그 감독이 바뀌는 내용도 갤러리에서 제일 먼저 한 미디어에 나기 한 사흘 전쯤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삽니다. 네, 그럼요. 제가 좋아하고 응원했던 선수들도 최강야구에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의 매력은 20, 30대도 물론 이제 몇 명 계세요. 영건들이라 그래서 삼루나 아니면 유격수, 쇼스탑이 이제 젊은 선수들이요. 거긴 활동량이 좀 많은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20, 30대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40대가 된, 지금은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나오세요. 40대에 거의 뭐 아들뻘 되는 고등학교 야구팀이랑 경기를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막 이기고 싶어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막 응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순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대 감독이 이승엽 선수였는데, 이승엽 선수가 가끔 정말 한 3번 정도 나오셨나, 이렇게 대타로 나오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저분이 다시 저 타석에 들어서다니, 이런 순간.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설위원을 하고 계시는 김선우 해설위원이 계시는데, 그분은 은퇴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구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선발 투수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엄청 노력을 하셔서 최고 구속이 제 기억에 132 아니면 139 정도까지 던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에 그렇게 던지긴 정말 힘들거든요. 저 구속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지가 느껴지니까 갑자기 목이 탁 메면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이 갤러리에도 많이 올라왔고, 또 댓글에도 많이 올라왔고,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그 은퇴 인사를 팬들에게 하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은퇴 인사 겸 그냥 설렁설렁 하지 않는다, 아직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나이지만 우리 사회가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두 번째 기회에 좀 인색하잖아요. 근데 사실 인생 70, 80을 넘어 90, 100의 시대를 접어들고 있는데,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도 우리에겐 주어져야 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구나 최선을 다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마음을 잘 건드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저장하는 것은 말 관련 내용입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제가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나 생각해보면 작년까지 22년 6개월간 수업을 했으니까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제가 또 계속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라디오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말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싶고 이런 거, 그리고 그냥 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저장한 걸 보면 이제 어떤 분이 써놓으신 글인데요. 의사소통은 여러모로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를 제대로 배웠나 생각해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학교 말고 의사소통을 배우는 곳은 없을까? 이렇게 의사소통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써놓으신 것도 캡처를 해놨고요. 또 이제 관계에 관한 것들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어떤 분이 올려놓으셨는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이런 걸 질문하면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이 세상 누구와도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다면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가? 2. 유명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유명해지고 싶은가? 3. 전화를 걸기 전에 할 말을 연습해 본 적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이제 뭐 처음 만난 사람이든 아니면 소개팅을 하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을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부담 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이제 관계를 좋게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카드 뉴스처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들이고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이런 것들도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저장해두고 뭐 그랬습니다. 있죠, 많죠. 방송할 때도 사실 소소한 말 실수는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은 거의 매일 평일 저녁 생방송이라서 저희 청취자들이 바로바로 방금 잘못 말씀하셨다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저도 인지하지 못한 말 실수를 사과하고 정정하기도 하고요. 한 7, 8년 전에 어떤 모임에서 이제 계속 거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결혼 얘기로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소개팅을 주선을 해주시든가 소개팅도 주선해주지 않으시면서 결혼 압박만 계속 하셔서 제가 약간 마음이 뾰루통해져 가지고 좀 뭐라고 말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그 말을 들으신 분은 좀 마음이 언짢으시거나 약간 당황하셨겠다 싶어서 저녁 때 집에 와서 제가 그분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아까 제가 마음이 이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언짢지는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드렸거든요. 저도 그런 순간이 많아요. 이건 지역 방송국에서 국장을 지낸 저희 선배가 알려주신 건데요. 우리가 보통 면접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떨어뜨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100명 중에 5명을 뽑는다면 사실 95명은 떨어지는 거니까 나를 그쪽에 넣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선배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면접관은 나를 붙이려고 거기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면, 면접관은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너에게 관심이 많은 어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책에도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95명에 넣을 것이 아니라 내가 5명 안에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면접관은 나를 떨어뜨리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나를 붙이기 위해서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나에게 관심이 많은 어른이죠. 인생 선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어서 말을 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나는 감탄이 나오는 순간에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사진첩을 쭉 넘겨봤는데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제 책 관련 교보문고에 갔는데 이달의 책에 들어있다 이러면 막 찍고 이런 거가 최근에 많고 그 외에는 별로 찍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이제 가족과 호캉스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그 지하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 영상전인데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감탄이 나오는 순간에 멋진 사진도 찍었고, 제가 영상은 잘 안 찍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진인데 이거는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이런 거 외에는 제가 사진을 별로 찍지 않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이제 PD님이 저를 작가님이라고 부르시면 저는 몹시 어색한 것이, 제 기준에는 책을 한 3권은 내야 작가인 것 같은데 저는 지난 세기에 한 권을 내고 이번 세기에 한 권을 내고 2권밖에 내지 않아서 아직 작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꽤 오래 한 22년 6개월을 했지만 제가 과연 교수나 선생이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학생들에게 제대로 수업을 하고 있나 물어보면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늘 들어서, 근데 왜 그만두지 않고 계속 했느냐면 저희 후배들이 저처럼 방송계로 진출하고 싶을 때 누군가 물어볼 사람, 누군가 도움을 청할 사람, 도움을 청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 면접 준비했는데 모의 면접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런 거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면접관 입장에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냥 수업을 계속하긴 했지만, 선생이나 교수보다는 저는 선배의 마음으로 강단에 서고 또 후배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가 나를 뭐로 불러도 좋은데, 어떻게 불러도 좋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선배야, 선배님이란 호칭이 나는 제일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돼. 그냥 선배가 난 제일 좋아, 이 정도 얘기하면 거진 선배님 이렇게 부르고요. 내가 만약 이 학생들이라면, 이 후배들이라면 나 같은 선배에게 뭘 원할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실습 위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처럼 방송계로 진출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7년 차인가 그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싶다, 1대1로. 그래서 한 30분씩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도 몰랐죠.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후배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님, 제가 사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아니, 뭔가 선배님 말씀을 받아 적고 싶은데 그러면 대화가 끊길까 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미리 여쭤보진 않고 죄송하지만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했더니 그냥 27분 30초 동안 제 얘기만 들어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래. 그리고 이제 한 나머지 시간 동안 칭찬을 많이 해줬대요.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열심히 살아온 친구인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잘 못하고 있지는 않구나 하고 약간 안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말을 메모한다. 이것도 역시 제가 오래전부터 해온 거더라고요. 제가 메모한 게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우리 마상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마상, 마음의 상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꼭 상처인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긁혔더라고요. 그런 적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우린 요 정도도 상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상처라기엔 연고를 안 발라도 되고 그냥 쓱 스친 거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았으니까 나도 몰랐고, 나중에 보니까 스쳤네, 금방 아물잖아, 이런 건 상처가 아닌데 우린 이것까지 포함해서 마상,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게 마상이 아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니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뭐라고 할까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마음의 먼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뭔가 이거는 상처가 되기에는 너무 미미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이 될 때 그냥 농담처럼 진담처럼 마상 이러지 마시고, 이게 마상인지 마먼인지 생각을 해보셔서, 마상은 정말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연고도 발라야 하고 밴드도 붙여야 하지만, 그냥 마먼 정도면, 마음의 원치 정도 툭툭 털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의 상처라는 말을 남발하지 않으셨으면, 왜냐하면 그러면 상처 아닌 것도 상처로 느끼거든요. 주로 이제 그런 거 써놨어요. 예. 우리 편하게 말해요 라는 책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편하게 뒤에 무엇을 붙이셔도 좋으니까 우리 편하게 말하고, 우리 편하게 밥도 먹고, 우리 편하게 웃기도 하고, 마음 편하게 연말 연시 맞이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